그 친구 왜 요즘 연락 안 와? 글쎄, 그냥 바쁜가 보지 뭐.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게 이유가 아니란걸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저 시간이 흘러서 혹은 서로 바빠서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멀어지고 점점 마음이 식고 어느 날 연락이 완전히 끊기죠. 그 순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대부분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정확하고 냉정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여러분을 마음에서 차단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 이걸 모르고 살면 평생 좋은 관계를 잃고 외롭다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습관처럼 반복하는 태도, 그리고 소홀히 넘긴 그 한순간의 선택이 사람 하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년지기 친구였던 그들은 매주 만나 밥을 먹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연락을 아예 받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지만 계속된 침묵 끝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 무시한 적 없어.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 너의 마음이 없다는 걸 너무 자주 느꼈어. 그녀는 그동안 친구가 본인 이야기를 늘 대충 흘려듣는 듯 했고 늘 자랑과 충고로만 가득한 말들에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반응해야 친구가 기분이 좋을지를 늘 눈치 봐야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편하게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전부입니다. 그 느낌은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결국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 이걸 점검해 보는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점검표가 될 겁니다. 첫째, 무심코 뱉는 말의 끝에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둘째, 친구의 고민이나 감정을 가볍게 넘기며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는가. 셋째, 관계의 주도권을 항상 내가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세 가지 하나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조용히 여러분을 마음에서 떠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마지막까지 들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포기는 언제나 관계의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시 마음을 살피고 조금 더 섬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잃지 않아도 될 인연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습관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중 관계를 가장 빨리 쉽게 만드는 건 내 기준의 잣대를 상대에게 들이대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그건 좀 오버 아니야? 난 그런 걸로 화 안 내. 그렇게 예민하면 사람 못 만나. 이런 말들은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아 상대의 감정을 평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도 듣는 사람은 내가 틀렸구나. 내 감정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감정을 평가받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말에 위로를 받는 건 그 사람이 정답을 말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내 편이 되어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말했을 때 그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느껴주는 연습을 하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자기 말만 계속하는 습관입니다.
진짜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요즘 좀 지쳤어라고 말하면 나는 더 피곤해 죽겠다. 그건 별것도 아니지. 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의 중심을 자신 쪽으로 끌어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마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그냥 듣는 도구였구나.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관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연락은 늘 내가 먼저 하고, 만나자고 약속 잡는 것도 내가 먼저고, 상대방은 늘 자기 얘기만 쏟아내고, 나는 들어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균형을 잃는 순간부터 불편하고 피곤해집니다. 문제는 이걸 대부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마음속에 쌓아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게 됩니다. 나만 노력하는 것 같다는 그 감정이 조용히 관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언제나 정확히 5대5의 균형을 맞출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배려와 상대의 노력은 느껴져야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상대의 반응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한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례해지곤 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오래된 사이라는 이유로 말투도 거칠어지고 감정도 함부로 툭툭 던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 있게,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진짜 오래 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관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챗GPT의 말.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가 멀어지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습관, 무심한 태도, 일방적인 관계 소비.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면 친구는 어느 순간 여러분을 편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를 다른 관계에서 또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거창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의 기분에 민감하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배려를 담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친구와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어디에 두시나요? 누군가는 테이블 한가운데, 누군가는 뒷주머니, 또 누군가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예 가방 안에 넣어둡니다. 이 작고 사소한 차이가 상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다릅니다. 테이블에 올려둔 핸드폰은 나는 언제든 다른 곳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고, 가방 안에 넣은 핸드폰은 지금 이 순간 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이렇듯 진심은 작은 습관에 드러납니다. 말보다 더 큰 말이 바로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사 표현입니다. 친구는 우리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옆에 있어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고마움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인가? 하고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너 덕분에 기분 좋아졌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붙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고마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는 사막처럼 말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는 떠납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곁에 남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넘겼던 말투 하나, 일상처럼 흘려보냈던 메시지 하나, 무심코 했던 대화 주제 하나에도 조금 더 마음을 담아보세요. 친구란 시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태도가 만든 존재입니다. 그 태도가 쌓여 존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심리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통찰을 한 번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오랜 연구를 통해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성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비난, 방어, 경멸, 회피. 이 4가지는 부부 관계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너는 왜 항상 그래? 라고 말하는 건 비난입니다. 나는 늦은 적 없잖아. 이건 방어이고 넌 시간 개념이 진짜 없다. 참 한심하다. 이건 경멸이며 그 상황 자체를 말없이 넘기며 대화 자체를 단절하는 건 회피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 4가지가 누적되면 어떤 관계든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습니다. 친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잊곤 합니다. 이럴 때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 큰 울림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공손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겐 이상하게 무례해집니다. 친구는 오래된 사이니까 조금 날카롭게 말해도 된다고 믿고 서운함을 툭툭 내뱉으며 배려 없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깊은 흉터로 남는지는 정작 말한 사람은 모릅니다. 고전 철학자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동에 예를 담는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보여주는 작은 태도, 작은 행동, 그 안에 담긴 존중이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친밀한 관계는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말이 아닌 분위기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친구를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인연을 지키고 무너진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를 잃는 말투와 태도, 그리고 관계를 망치는 심리학적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관계가 깊어지는가? 그 해답을 찾아야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연결되기 위한 태도입니다. 첫째, 친구의 기분이 아닌 상황을 먼저 읽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퇴근 후에 연락이 없어졌다면 왜 연락 안 해? 라고 묻기보다 오늘 하루 힘들었겠다, 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오래갑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상대는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다음엔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둘째, 함께하지 않을 때도 존재감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이 있을 때만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떨어져 있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때 너 생각났다. 이거 보니까 네가 떠올라서.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자기 감정을 너무 쉽게 내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무조건 참고 억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표현하되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서운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너는 늘 그래. 내가 널 몰라. 이런 식의 말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결국은 방어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전하면서도 상대의 감정까지 살필 수 있는 태도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건 말투보다 기준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약속에 반복해서 늦는 친구가 있다면 괜찮아. 이해만 말하지 말고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어. 우리 다음엔 시간을 좀 더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상대는 여러분을 쉽게 보지 않게 됩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가까운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람 사이의 역설입니다. 끝으로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진짜 나는 관계 속에서만 발견된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그건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친구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과 마음의 자세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문득 연락이 끊긴 친구, 괜히 서운해진 관계, 혹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까? 말을 쉽게 던지진 않았는지, 상대의 기분보다 내 감정이 앞섰던 건 아닌지, 친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흘려보낸 건 아닌지 말입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런 말투, 늘 그런 무심함, 늘 그런 행동이 조용히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 돌리듯 끝이 납니다. 친구란 평생 함께하자고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삶의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작은 서운함도 숨어 있고 말없이 참아준 인내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 말이 고마웠어. 내가 조금 서운하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해.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친구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여러 번 참고 또 참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도하지 않게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말과 태도는 그 관계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감정보다는 배려가 먼저인 말투. 둘째, 무심함 대신 네가 소중해라는 표현. 셋째,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을 남기는 존재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온기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